소화가 안 된다고 속이 좀 쓰리다고 위장약을 너무 오래 드신다면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위산악제제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드시는 그 이유는요. 안녕하십니까, 동네의사 닥터입니다. 오늘은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위산악제제 이야기입니다. 속쓰림에 효과가 좋아서 환자분들도 많이 찾으시죠.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위산악제제 계속 드시는 거 이거 괜찮은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액의 구성물질 중 하나인 위산,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음식물에 들어있을 수 있는 병원균들을 제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위산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라서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든지 위산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점막에 손상이 생기거나 또 위산이 거꾸로 역류가 될 때는 위염, 위궤양,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런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상된 점막이 회복이 될 때까지 위산악제제 같은 위산 분비를 막아주는 약물을 사용해서 위산으로부터 이 상처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마치 보약인 것처럼 1년 내내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 드시면 속이 너무 편하니까 술 드신 다음 날에도 속도 안 쓰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산이 안 나오니까요, 속 쓰릴 일도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위산악제제를 오랫동안 드시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요, 속쓰림, 복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다시 재발해서 약 끊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마치 약처럼 말이죠. 환자분들이 위산악제제, 특히 PPI 제제를 중단하지 못하시는 이유가요, 바로 반동성 위산 가라 때문인데요. PPI 제제와 같은 강력한 위산악제제를 장기간 드시다가 이 중단할 경우 위산의 분비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장기간 위산악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위산의 분비를 자극하는 가스트린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산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부 연구들에서 위산악제제를 너무 오랫동안 드실 경우 위암을 비롯해서 식도암, 간암, 췌장암 같은 위장관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한 논문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의 국제암대학원에서 연구를 했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25건의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위산악제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장관암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비록 이런 연구들이 높은 근거 수준을 가진 무작위 임상 시험도 아니고요, 각각의 논문들에서 나온 이 통계 자료를 보고 분석한 연구라서 위산악제제가 위장관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즉 위산악제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위장관암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거고요. 따라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위산악제제가 직접적인 암의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위장관 암 때문에 이 속이 쓰려서 위산악제제를 더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위장관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데요. 특히 위산악제제를 장기간 사용할 때 이 증가하는 호르몬인 가스트린, 이 가스트린 호르몬에 의한 ECL 세포의 과도한 자극은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산이 분비되는 과정을 간단히 보면요, 음식물이 위 속으로 들어오면 위에 있는 G세포라는 곳에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음식이 들어왔다고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자, 다들 위산을 분비해야 되니까 준비해. 이 신호를 받은 ECL 세포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바로 이 히스타민이 위산 분비를 시키는 핵심입니다. 분비된 히스타민이 위벽 세포에 있는 히스타민 수용체라는 곳에 결합하게 되면 드디어 프로톤 펌프라는 곳에서 위산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위산악제제는 이 프로톤 펌프를 방해해서 위산의 분비를 못하게 하는데요. 위산이 안 나오니까 속이 쓸 일은 없겠지만 위장관 내부는 원래의 산성인 상태에서 점점 산도가 높아지게 되는 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평소와 달리 점점 변화하는 이 위장관 속의 분위기를 감추한 G세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위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위산의 분비를 더 하도록 가스트린이라는 명령을 계속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프로톤 펌프는 위산악제제 때문에 이 작동을 안 하는 상태. 즉 말단 직원 위산을 분비하는 프로톤 펌프가 파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위산 분비를 하라고 위에서 계속 명령을 내니까 중간 관리자 ECL의 머리만 터지는 꼴이죠. ECL 세포가 점점 커지는 과정 시 그리고
세포의 모습이 바뀌는 이 형성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형성증이라는 것이 암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라는 거죠. 여기 또 다른 논문을 보시면요, 위에서 발생하는 신경 내분비 종양인 위암종, 이 종양은 전체 위암종에서 비교적 흔하지 않은 종양이지만요, 최근 30년간 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위암종이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가스트린에 반응하는 이시의 세포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암종이 증가한 원인, 바로 위산 억제제의 장기 사용인데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동물 실험과 인간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가스트린 호르몬이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한 점. 두 번째, 가스트린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시의 세포의 과증식을 유발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세 번째, 위암종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자가면역성 만성 위촉성미염, 졸린과 엘리슨 증후군,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최근 30년간 이런 질병들은 많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암종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연의 일치인지 지난 30년 동안 위산 억제제의 세계적인 사용 증가와 거의 유사하게 이 발병률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한다는 것은 위장관 내에서 병원균들을 제거해주는 위산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소화관 내의 감염의 위험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같은 특정 균들의 감염에 더 취약해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위산은 음식물,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요. 위산이 부족해지면 단백질 부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철분, 칼슘,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의 흡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골 밀도까지 감소해 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질환들에서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효과가 좋은 위산 억제제지만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오랫동안 드실 경우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원인들, 스트레스, 흡연, 불규칙한 식생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위산 억제제만 드시는 행동들, 지금부터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